유독 교회만 그렇게 교인의 권리를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은 그냥 순종자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인은 누가 지키나? 교인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교인들의 권리를 많이 신장해 줘야 돼요. 권리를 확인시켜 줘야 돼요. 법적인 당신의 권리가 뭐다. 교회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잘 법을 만들어서 그걸 일러줘야 돼요. 그런 감리교인들이 지각이 싹싹 들 때에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제법에서 제가 장정 강의록에 특별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본부 기본재산, 우리 감리교 본부가 갖고 있는 기본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그들이 사용되고 있느냐는 그 부분을 제가 좀 터치해보고 싶고요. 첫째는 감리교에 속한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 법인. 이 종교단체로서는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감리교는 사단법인. 그러나 사단법인 안에 재단법인이 있어요. 재단법인이 돼야 법인 인격체로 인정받아서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가 있냐? 첫째는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감리교는 재단법인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또 사단법인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이 있고요. 그거는 감리교 선교 초기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재단. 이 사회복지법인이죠. 공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사회사업 유지재단 이렇게 나오네.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응급재단. 이것도 다 재단법인 형태예요. 응급재단.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육자 응급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도 있어요. 이게 재단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학재단. 이것도 재단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들어온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애향수. 이 사회복지법인이고요. 학교법인도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애향원. 이런 등의 재단법인이 있고 학교법인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감리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리회관, 광화문에 있는 거, 20층짜리. 옛날에는 그 자리에 7층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광화문 사거리에 국제극장이 있었고, 그 옆에 감리회관이 있었어요. 7층 건물, 요만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허물고 다시 지은 게 지금 이제 광화문 빌딩이죠. 많은 감리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에요, 그게.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1985년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기로 결의했고요. 1986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준공되네. 1991년. 100주년 기념관은 허가받은 것을 그때 받았다는 얘기고요. 91년도에 준공을 했네요. 근데 이 단전 다른 걸 안 보고 어떻게 20층 건물이 세워지게 됐을까? 저게 건축비가 한 250억 들었을 거예요. 예산이 250억인데 250억이란 돈이 감리교에 어디 있습니까? 대충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미 선교부가 많이 도왔어요. 선교부가 뒀고, 그 다음에 광화문 그쪽에 있던 감리교 땅이 지하철 1호선이 생기면서 서울시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땅으로 보상받은 게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천평, 여의도 지금 어디야 강남에 영동지구 알아요? 영동지구 지금 거기 아직 강남에 아주 중심가 그런 데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광화문에 지하철 지나면서 이렇게 수용되면서 돈으로 보상받은 게 아니고 여의도 땅 몇백 천 좀 넘는 평하고 영동 지역 채비지 그걸 받았는데 이 광화문 빌딩 질 때에 여의도 땅 1000평을 팔면서 지금 정우 빌딩이 들어서는데 그걸 팔면서 그 돈을 가지고 했고요. 팔면서 남은 돈은 여기 건축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정우 빌딩 10층이 감리교 재산이에요. 그게 574평이. 그거를 감리교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땅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땅으로 보상받은 거를 팔아서 지금 이 건물을 진 거예요.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선교부 재산 3,000평 가까이 돼. 3,000평. 그 땅 26억 원 정도 시가인데 그중에 절반이 이 감리회관 질 때 들어갔고요. 나머지 절반은 인력연수원에. 그러니까 26억 가운데. 그러면 미 선교부가요. 여전히 1900년도 초까지요. 우리가 요구하면은 그래도 다 도와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미 선교부를. 우리가 수술한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감리교회는요. 총회가 결의해가지고 건축비 20억 원을 전국 감리교회가 헌금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공지했지만요. 실제 감리교회가 헌금한 거는 4억 2천만 원.
2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억 2천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그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여의도에는 땅 매각되고, 그래서 줬고 임대보증금이 지금 아마 다 100%가 다 아마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가 1년에 한 70억 나오는데 그게 유일하게 자유로운 감리교 수입이죠. 본부나 재단법인 유지비, 인건비 쓰고 남는 거는 이제 남는 게 한 2, 30억 될까? 그거는 이제 연애마다 1억 2천씩 한 20억 정도 돌아가는 거죠. 미국에도 한 1억 가고 서부연에도 가고 중부연에도 가고 서울연에 딱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사실 그 돈이 부스러지는 거예요. 연애마다 그 없어도 하거든요. 미국이나 중부연의 작은 연애는 그 돈이 절대 필요해요. 연애 운영하는데. 근데 서울연예니 중부연예니 전남연예니 큰데 이런 데는요. 그 1억은 오나 아무나 마찬가지야. 그걸 나는 그런 거를 모아서 집중해서 선교비를 투자해야지 흩어서 오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도 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질 때 감리교회가 그렇게 전국 감리교회가 헌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미국 선교부 재산 이런 거 다 들어오고 땅 바로 채우기도 하고 쓰기는 쉽죠. 이 건물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후손들은 그걸 이 혜택을 보지만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정호빌딩 아까 말씀드렸죠. 여의도에 1,100평 땅이 있었는데 지금 그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의도에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지금 광화빌딩 이제 많이 집어넣은 거 되는데, 그 다음에 금천 부동산, 금천에 지금 일부 묘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한 37만 평입니다. 많은 땅이죠. 35만 평? 35만 평. 그 땅은 장래를 위해서 놔둬야 됩니다. 한때는 그걸 가지고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묘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더 이상 묘지 허가가 안 나요. 땅의 상속상 파주시에서요. 그러나 5만 평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둬야지. 지금 그걸 해적거리면요 미래에 감리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1연수원 일령에 있는 거, 그것도 독일 교회가 많은 지원을 했고요. 미 선교부가 13억, 아까 말씀드렸죠. 13억 선교부 부지 판돈을 가지고 도와줬고, 그 다음에 또 건축비 같은 거는 19억인데 이거는 돌아가신 김준영 목사가 거기 연수원 원장으로 되면서 해외 교회로부터 그 공사 지원비를 받았어요. 애썼죠, 상기.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해서 유소 호스텔 겸 연수원으로 쓰다가 지금은 유소 호스텔은 없어졌고 연수원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감리교 규모로서는 연수원이 그 규모가 애매해요. 그냥 좀 크려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애매해서 그걸 활용 가치가 떨어져 사실. 그게 지금 과제더라고요. 땅은 넓은데 또 질이도 좋은데 지금 있는 시설은 좀 좁아요. 강당도 그렇고 숙도 그렇고 좀 더 미래를 봤으면 좀 투자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그다음에 제2연수원 입석 캠프장이라 그랬는데 제2연수원이 그 재밌어. 제2연수원은요 미여선교회 분여회 미여선교회가 그거 감리교에 넘겨준 땅이에요. 그거. 미여선교회가 한 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23,000평 정도고 그게 입석 수양관, 태화 수양관으로 불려지게 되고 지금은 감리교 제2연수원 거기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 대안학교도 뜻은 좋죠. 근데 이게 현흥명에서 보면요 사실 이게 좀 불안해요. 물론 거기 교사도 몇 명 있는데 대안학교는요 이게 학교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아. 그러면 개인의 수업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그게 감리교 공유재산인데 그게 대안학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안학교는 그 당시 할 때는 시대적으로 아마 그게 필요했지만 그게 무슨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다거나 무슨 어떤 교육에 대한 이념을 잘 구현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학교 단지 그냥 대안학교라는 거죠. 이게. 근데 감리교 공유재산을 그렇게 쓴다는 거는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제2연수원 관련자들은 자기네 그 직업이니까 그게. 지금 제1연수원은 폐지됐어요. 물 먹는 하마처럼 자꾸 돈만 들어가니까 한 3년 전에 폐지됐어. 다 거기 직원들 해체되고. 왜냐면 이게 이익이 안 나와도 자체 이주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감리교는요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측을 가능해야 돼. 예측 가능한 그런 거. 돈만 퍼집어놓으면 안 됩니다. 수익 사업을 해가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1년에 2억, 3억 필요하면 1억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피부로 못 느껴 사람들이.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 다음에 인호학사, 명극학사 이거 유명한 건데 6.25 이후에 인호학사 세우고 그것도 보면 다 미국의 원조와 후원이 있었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집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디아나 연해 감독이 와서 6.25 이후에 이 표를 돌아보고 구제하려고 왔을 때 농촌 목회자들
그 서울 유학할 때 기숙사가 필요하다. 교육자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연회가 결의한 것을 거기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고용해서 많은 돈을 보낸 거죠. 지금 인호학사는 광림교회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교사, 해외 선교사 숙소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인호학사는 많은 그 주변에 서대문 주변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신 대학도 있고 많은 그 에피소드가 많고 사연이고. 명덕 학사는 이게 개성에 있는 호수돈 여학교가 이제 6.25 때 피난 나오면서 호수돈 명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덕 학사로 한 건데 얼마 전에 그게 몇 년 전에는 그 박종천 총장 때는 그게 감신대로 그 증여가 돼가지고 활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안동 소재 부동산, 청주 가경주구 종교용지 이런 거 있는데 청주주구 가경 종교용지는 지금 다 매각돼가지고 일부는 3년 전에 종교용지 매입 대금으로 갖고 힘이 있는 기본자산관리위원장이 3년 전에 감독인데 끌어갔어. 물론 그게 누가 소유한 거 아니지만 감리교 기본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팔았잖아요. 그 돈이 3년 전에 종교용지를 사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중고는 아니에요. 그게 감리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긴 해요. 형태만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안동소재 부정사는 미국에 있는 고 돌아가신 우인철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묘지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증여한 겁니다. 감리교 땅이 넓어요. 그게 23,000평. 감리교는요, 장로교나 천주교와 달리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미국 감리교는 많은 대학들 있잖아요. 증여받은 재산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걸 재산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이익금 가지고 그 많은 이제 청계병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나는 뭐 어느 교회 장로가 아파트 팔아서 뭐 교회 건축에 버텼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서 뭐 있긴 있죠. 근데 흔하지가 않아요. 이 안동 소재 부동산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걸 기증한 겁니다. 23,000평 큰 땅이죠. 감리교회가 좀 신뢰를 얻고 은혜 들어오면 어차피 뭐 자녀를 상속해봐야 유산 해봐야 세금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절반씩 나갈 텐데 세금이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기증을 하고 감리교 기증해서 선교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감리교회가 잘못해서 아마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 아펜슬러 기념교회 이것도 참 말하려면 사연이 많은 데인데 저 강의록을 읽어보시고요. 감리교 제주회관 뭐 이런 것들 보면 큰 것들에 대한 이미 감리교 기본자산 돈이 다 들어갔고 감리교 기본자산으로 남아있는데 좀 불편부당하게 이걸 막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반발이 많은 건데 소위 말하면 이제 감리교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게 통용되는 누가 먼저 감독회장을 움직여서 쓰냐 이거야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치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달아서든지 있는 돈을 먼저 쓰는 게 임자다는 거예요. 좀 서글픈 얘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자, 교회경제법에서는 아까 제가 의회법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편입 개체교회 재산이 편입이 안 되면은 지방회 때부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거 했죠. 또 목사는 당연직 연회원이기 때문에 연회까지 가지만은 연회에서부터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권, 총회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 형태가요. 유주재단에 집어넣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교회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에다가 개체교회가 어떤 법인을 설립해. 큰 교회들은요, 개체교회가 법인 설립해요. 뭐 선교법인 무슨 법인을 서해가지고 감리교 유지재단에 안 집어넣고 개체교회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재산만 일정한 부분 있으면 뭐 표준정관 가지고 법인정관 만들어서 신고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우리 감리교 유지재단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안 들어갔죠? 그러는 경우에 교인들의 외양상으로 우리 교회는 다 뭐 법인을 만들어서 공익화했어. 공익재산화했어. 근데 감리교 측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런 교회인 경우에 권리, 비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냐 없냐 이거야. 없어요. 유지재단에 편입이 안 했기 때문에. 자체 법인 설립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지금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총회 장정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요. 실제 광림, 꿈의 교회, 경기연회, 그 다음에 목양교회, 그것도 경기연회죠. 중부연회 두 교회 있죠. 시흥남지방의 군자중앙교회하고 성천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가 다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다 그런 게 있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갖다가 등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 교회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감리교 장정에는요. 기타 교회, 개체교회에서 기타 법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지재단에 다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부의 그 법인의 정관을 입법부의 인준을 받아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감리교 유지재단에 있는 재산이 출연돼가지고
그 개체교회 법인을 그렇게 여기에 관련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체교회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담임 목사가 죽거나 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감리교회고는 무관한 재산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들은 감리사도 비선거권이 없는 것이고, 감리사 비선거권도 없는 것이고, 그 소속교회 장로들은 뭐냐, 총회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재산 편입 안 되기 때문에. 선거권, 감독 선거권 없어요. 근데 다 지금은 선거권 행사를 다 했어 지금. 근데 얼마 전에 모강교회가 여기 한번 걸렸어. 그게 지금은 장정이 얼마 2023년도에 개정돼가지고 하여튼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재산에 편입 등기가 안 되면은 그 속한 평신도는 평신도 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것만 새로 들어갔어요. 남성연합회장, 여성연합회장, 평신도 단체장으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비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것이 이제 시발이 될 건데, 사실은 소속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감사 나오면 안 돼. 총회 대표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본부 각국 의원이 못 들어가고. 그 큰 교회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림교회. 난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 그 담임 목사가 감독 나왔잖아요. 남년에. 그러니까 재산 편입이 됐으니까 나왔겠지. 근데 그 이후에 바꾸는지 모르지만은 아닌 게 있어요. 지금. 모르죠. 감독회장 나오게 되면 또 누가 문제 시부를 못하게. 꾸미기 마찬가지고. 다, 그걸 제가 또 여기 저 강의록에 다 사례를 실었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동대문교회, 또 상도교회. 여기도 그 부동산 때문에 낭패를 봤어요. 동대문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게? 아주 오래됐죠. 스크랜튼 관련된 교회고. 그런데 이 동대문교회가 감독회장, 다시 말하면 재단 이사장을 2번이나 배출한 교회예요. 오경린 감독회장과 장기천. 이분들이 감리교회 유지재단 이사장이라니까. 근데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독회장이 되고 유지재단 이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대문교회 토지가 동대문교회 것이 아니야 그게.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은 기본재산이야 기본재산. 선교사가 그 땅을 동대문교회 준 게 아니고 기독교 대한감리 앞으로 증여한 재산이야 그게. 선교사가 직접 선교부가. 근데 동대문교회 교인들이 알았던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다 알았겠죠. 그런데 그러는 경우에는요, 빨리 돈을 얼마라도 주고 그 선교사가 저 감리교회에 바친 땅이지만은 동대문교회가 있으니까는 그 땅을 동대문교회 것으로 하자.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싸게라도 해서 동대문교회 재산을 만들어놔야 미래에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는 거야 이게 감독회장인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이게 저 서울 성곽 복원 때문에 그게 수용량이 떨어진 거야 이게. 수용량이 떨어지면 보상금이 어디로 나와요 이게? 땅 보상금은 감리교로 나오는 거고 건물 보상금은 글로 가는 거예요. 등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등기에. 건물은 동대문교회 감리교 이름으로 돼 있고 땅은 동대문교회 이름도 안 나와. 유지단인데 그걸 벗겨보면은 동대문교회가 그걸 사서 바친 게 아니고 선교사가 직접 감리교회에 그냥 바친 거예요. 그게 감리교 기본 재산이야. 그러니까 220억인가 보상받았는데 건물 보상비 20억은 동대문교회로 가고 200억은 지금도 감리교 본부 유지단에 있어요. 그 달라 그러는데 법원에서 너 동대문교회 관계없는 재산이야. 그거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 교회가 거기 깔고 앉았는데 뭐 그 땅이 어디 가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런 교회들이 몇 있어요. 뭐 인천에도 하나 있는데 아니 우리가 깔고 앉았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가냐 이거야 이걸. 근데 이렇게 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성곽 복원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국가 사업에서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 보상금이 어디로 가냐는 거야 이게. 그때는 아주 황당하죠. 상도교회 문제. 이건 이제 교단 탈퇴를 시도하고 교회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반환하라고 한 건데 실패했어요. 담임 목사가 실패했어. 교인들을 내쫓고 측근들만 데리고 탈퇴 결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감리교 관계 없으니까는 우리 교회 재산 다 돌려달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했지만 그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아마 그 재산이 날아갔으면 정말 1000억대 재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 어설프게 그걸 시도하다가 중요한 걸 간과한 거예요. 빼뜨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 제명할 때의 그 절차부터 그 다음에 그 교단 탈퇴 결의할 때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안 돼. 그 다음에 공고를 제대로 안 했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결의를 할 회의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몰랐고 사람들이 제대로 공지를 안 했고 판사들은요 왜 교인들에게 그거 다 알 수 있도록 공지를 왜 안 했냐 이거야. 아무리 교회가 분열됐다 그래도 담임 목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 안 드리면 거기 가서라도 공고를 붙이고 신문에 광고를 내든가 해서 그 우리 교단 탈퇴 결의합니다 하든가 해야지 왜 싹 빼버리게 했냐 이거야.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이 판사들은 권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데 유독 교회만 그렇게 교인의 권리를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이 뭐 그냥 뭐 순종자라니까 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교회는 누가 지키나? 그건 담임 목사가 재산을 지켜야 돼요. 장로들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영혼들을 지켜야 돼. 감독자들이. 근데 지금은요 반대. 교회는 누가 지키나? 교인들이 지켜요. 국가를 누가 지켜요?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지키는 게 아니니 결국은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교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게 되고 그 사람들은 쫓겨나도 또 믿음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교인들의 권리를 많이 신장해 줘야 돼요. 권리를 확인시켜 줘야 돼요. 법적인 당신의 권리가 뭐다. 교회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잘 법을 만들어서 그걸 일러줘야 돼요. 그런 감리교인들이 지각이 싹쓸 때에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교육자가 혼자 교회 지키지 못해요. 교육자가 흔들흔들 걸어도 교인들이 똑바로 하면 재산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이 파탄 나거나 또 교단 탈퇴하고 재산을 가지고 먹튀한 이런 사람들이나 또 실패한 사람들 사례를 보면요. 교인들이 똑똑하면 그런 일을 못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 보면은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권도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장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인들이 모아 있게 되면은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권리를 확인하게 되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교회법에 그런 것들이 잘 명시돼야 된다고 보고. 자, 교회 경제법의 주체도 역시 교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교회 경제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강의로 좀 참고하셔서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